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풍경은요, 여기저기서 벚꽃 축제를 하려고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도 이번 주 목, 금, 토, 봄이라는 주제로 멋진 공연도 하고요. 먹거리도 가득한 축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북녘에도 벚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는 벚나무가 참 많아졌어요. 분홍빛이 예쁘지만 짧은 철을 잠깐 피고 후두둑 떨어지는 잎은 예쁨을 뽐냈던 만큼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도 지역마다 펼쳐지는 한국의 벚꽃 축제를 함께 누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철마다 피는 아름다운 꽃의 향연을 이루는 봄이에요. 해마다 새로운 풍경을 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봄.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스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오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일 평북과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함경도, 오후에 평북,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3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글피, 오후 사이 전 지역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2일 예상 적설량 함경도 1cm 미만, 예상 강수량 평북 함경도 5mm 미만 되겠습니다. 3일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 1cm 미만, 함경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5mm 안팎, 함경도 황해도 5mm 안팎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해 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탈북한 청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선,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대화로 나누어 보는 시간인데요. 너와 나의 어울림 방송 시간입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은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극동방송과 이곳 RBS 부흥복음 통일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통일에 대해 더욱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통일 후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어.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있네.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쵸.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이 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네, 계속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맞아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네.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런 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아무래도 그쵸.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광물? 네. 그쵸.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네.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네.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통일? 굳이?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네.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맞아요. 네. 일단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 평화공원을 뭐 만든다.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설명과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흡수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자존심에서. 맞아요.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 진짜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네네네. 대박이 될 수 있다. 네. 예.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도 30년이 넘었죠.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맞아요.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그렇죠.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 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정부 당국자들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도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피부에 해봐요. 와닿게. 맞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금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네.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맞아요. 이제 통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보라였습니다. 네. 너와 나의 어울림.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